안녕하십니까, 최택기 전문가입니다. 또 월요일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 딱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자, 7월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십자형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증시 오래간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끌어가면서 상승하면서 8월달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7월 살짝 복귀하고 8월달에 무엇이 시장에 좀 변곡을 줄 수 있는 요인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달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주도한 장세였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우리 거래소 차트를 하나 보여줄 텐데, 향후 거래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7월 달에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음봉을 이번 달에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못 치고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향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얘가 양봉 만들면서 조금 이 음봉의 중간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다음 달 한번 봐도 돼요. 결국 이 두 달 동안에 이 음봉의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향후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 캔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음봉을 강하게 쳐줘 버리면 치고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음봉을 못 치고 가게 되면 빌빌빌빌빌 이렇게 오래가. 그러면 이렇게 음봉을 크게 때린 다음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 이게 어떻게 돼요? 거의 뭐 1년을 횡보한 거 아니에요? 1년을. 그리고 여기서 어찌 보면 올라갈 차트였는데 얘는 이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으면서 좀 깊게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횡보 만들면서 툭툭툭 치고 갔을 땐 오히려 여기서 땅 치고 가면서 여기를 치고 가게 되는데, 오히려 조정 주고 여기서 이 음봉을 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봉 가지고도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 음봉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요거를 치고 올라가나 못 치고 올라가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못 치고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저점 깨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약에 코스닥에 빵빵빵 더 치고 가잖아요. 그럼 거래소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치고 올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치고 가게 되면 최소한 하방 경직 보여주면서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월봉 십자형 캔들 만들었죠. 그래도 나 코스닥이 안 죽어. 이런 게 이제 월봉 캔들에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뭐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8월달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크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상원 하원 이들 대부분이 이번에는 이거 부채 한도 협상 이 상태에서는 우리 늘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일단 분위기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도 협상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무시해도 돼? 라고 할 때 일단 미국 정부는 10월, 11월 한 3개월치는 이렇게 쟁겨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새롭게 뭐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일단은 부채 한도 이거 증액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10월달, 11월달 갔는데 그때 가서도 이게 협상이 안 돼 라고 했을 땐 그땐 크게 데미지 입으면서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 한 석 달 동안은 이 부채 한도 이 문제가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얘로 인해서 하락 크게 가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채 한도 이 문제는 일단 경계 경보는 일단 해제하고 조금 3개월 동안은 좀 묻어두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자, 이재용의 이제 사면 문제. 이거는 뭐 제가 1개월 전부터 시장에 큰 변곡이 될 수 있는 재료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거에 대해서 포커싱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조금 의심이 드는데 여튼 삼성전자 이재용 8.15 특사 여기에서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요 두 개 놓고서도 조금 반응은 달라요. 일단 가석방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 보니까 뭐 해외 나가고 재취업하고 이런 것들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반면에 사면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깨끗해요. 그냥 하얀 도화지처럼 새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 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재용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재용이 이제 나와요. 나와 가지고 좀 뭐 대국민 담화하겠죠.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 국가와 또 고용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또 고용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립 서비스 하겠죠. 결국 그러한 것들을 보고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솔직히 실적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실적에 쫓아가겠지만 그 짧게 봤을 때는 항상 힘들게 하는 게 주가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결국은 주가라는 건 짓누르고 좀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힘들 거죠. 결국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이거 멀리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 고점 만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 절대 못 간다. 우리 나한테 안티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얘기 이후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왜? 이렇게 못 간,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뭐냐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횡보 내지 하락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달, 9월 달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최소한 6개월 동안 6개월 이전에 주가가 고점 만들어 놓고 이후 주가가 그냥 횡보하거나 하락한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도 이 삼성전자가 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재용으로 인해서 한번 투심이 바뀌어버리면 공매도 무지하게 많이 쳤어요. 삼성전자도. 그럼 공매도 쇼커버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우리 거래소 지수, 장대 음봉 그거를 치고 올라갈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삼성전자가 그 지수 치고 올라가게 해줄 테니까. 결국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이 또 왜곡될 수 있어요. 얘만 가고 다른 애들 죽는 거죠 또. 왜? 그만큼 지금 거래 대금이 25조가 안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 작은 금액으로 많은 큰 대형주들을 움직이게 할까요? 못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 돼. 왜? 삼성전자도 많이 쉬었으니까 니들도 좀 쉬어. 나도 좀 가게.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한번 치고 가게 되면 지수가 제법 올라가면서 뭐 레버리지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힐 수도 있고요. 또 결국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단에 있는 기술주들 분명히 제대로 올라갑니다. 제대로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뭐 종목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반도체 쪽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일단 이 비메모리 쪽으로 이 삼성전자가 많이 뭐랄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으로의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되고 그들의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삼성전자 이 자체가 8월 달에는 분명히 시장의 병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월 달에 2차 전지가 주도했듯이 2차 전지 주도할 때 오히려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옆에다 두고 작은 개별주들이 그냥 끌어올렸잖아요. 2차 전지를. 그들은 뭐 지수하고는 그닥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시장의 중심으로서 움직였는데 8월 달에는 결국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도 좀 세게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제약바이오 이들의 움직임, 우리 셀트리온도 한번 잠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셀트리온 우리가 아니죠. 셀트리온 보면 얘도 1월 달에 39만 원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어때요? 징그럽게 하락했어요. 그죠? 징그럽게 하락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얘가 3개월 전에 저점을 만들었는데 안 깨고 있다라는 거. 결국 얘가 삼성전자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저점 깨고서 지금도 이렇게 빌빌대는데 셀트리온은 어때요? 5월 달에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홀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뭘 의미하느냐? 나름대로 여기서 매수하는 이 수급 주체들이 내가 얘는 안 깨. 결국 얘가 만약에 이 가격대를 향후 깨잖아요. 얘는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이 종목을 손절 익절 잡을 때는 이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이상 엄청나게 가격 기간 조정 주고 그래도 얘는 2, 3개월 전 저점을 안 깨고 횡보하고 지금은 차트 보면은 이 60일 이평선 요거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살짝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요 60일 이평선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좀 올라가면 좀 조정 줄 자리고요. 얘네들도 8월 달에 일정 부분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대 한 28만 원? 29만 원? 그 정도 되겠지 한번 볼까요? 아, 28만 원. 그래서 이 28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결국 얘가 28만 원을 꽝 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후 살짝 조정 주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일단 28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에요. 7월 달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럼 자, 이제 8월 달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딴 거 없어요. 결국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요. 높은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지금 가장 견조한 게 S&P 500인데 이 S&P 500이 만약에 8월 말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8월 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8월 말에 이러한 주가 흐름으로 올라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봤을 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 가지고 1주, 2주 조정 들어옵니다. 즉 8월 중순 이후로 갔는데도 미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해. 그럼 거기서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돼. 근데 반대로 얘가 줄줄줄줄줄줄줄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 있다라는 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얘기 듣고 개파락 해놓고 거기가 저점되면서 올라가는 거지. 결국 시장에서 던져지는 악재가
시장의 위치가 고점이냐, 어느 정도 조정을 들어온 자리이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고 또 시장의 투심이 바뀌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미팅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 잡고 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중순 이후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되고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재료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하락할 땐 그땐 늦은 거예요. 상승할 때 현금화를 해야지 돼. 근데 우리들은 시장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더 배팅하고 싶은 거야. 그래 놓고 시장이 쿡 떨어지면 그냥 한숨만 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턱대고 가는 시장도 아니고 또 무턱대고 떨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박스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이야 조금 가봐야 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좀 비중 줄이면서 현금을 만들어요. 그럼 그러면서 뚝뚝 떨어지게 되면 땡큐죠. 현금 만들었으니까 또 공격적으로 씨 뿌리는 거야. 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8월 달도 제가 봤을 땐 그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한번 강하게 올라가냐,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 그게 그냥 찻잔 속 태풍 뭐 이 정도로 그냥 비실비실하면은 시장은 막 박스 쪽으로 가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중에서 몇몇 개를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테스나예요. 테스나.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AP라고 하는데, 이 AP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의 CPU하고 같은 건데 핸드폰용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IS, 이미지 센서, 이 두 개에 있어서 기술력이 이거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그래도 반도체 종목 중에 괜찮아요. 자, 봐봐요. 여기서 얘도 어찌 보면은 여기서 고점 만들었죠. 1월 달에 고점 만들어 놓고 뚝 떨어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 저점을 얘는 3월 달 저점 지금 안 깨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먼저 한번 선반영하면서 쫙 올라가 줬어. 어찌 보면은 이 자리가 거의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정배열 초입 구간. 1차 상승 주고 지금 얘는 어때요? 박스에서 지금 뭐랄까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주 욕할 수도 있어. 뭐야, 가지도 않고 이거 뭐 번전되면 내려가고 그렇다고 또 죽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매집해 놓고 이 가격대 치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매력적으로 올라가 줬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땅땅땅 치고 가면은 이 테스나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땐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표 주자로서 한번 제대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 이러한 모양새, 이 보면은 이거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쳐봐요. 일주일 동안 다 까먹어 버렸어. 또 여기서 여기 딱 올려놓고 이거 장대 양봉인데 또 일주일 동안 다 까먹어 버렸어. 자, 이번에 올라가서 또 내려올 수 있느냐? 결국 삼성전자 그게 움직임이 늦으면은 또 이번 주에 올라갔다 또 꺾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저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LB세미콘 한번 볼게요. LB세미콘. 자, 우리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 DDI 쪽으로 또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DDI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색을 구현할 때 구동하는 칩, 그게 이제 DDI인데 그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LB세미콘이에요. 얘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얘도 잘 보자고요, 한번. 그리고 얘도 얘는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내려왔다가 고점 치지 못하고 조정 주고 나름대로 요 저점에서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굉장히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그래놓고 아까 그 테스나하고 똑같은
강한 상승 한번 딱 주고, 걔보다는 얘는 어찌 보면 더 뭐랄까 징그럽죠. 그냥 6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질질질질 대다가 지난주 좀 시장 하락하니까 살짝 하회했다가 오늘 또 나름대로 강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 가격대를 치고 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뭐랄까 품은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품은 거지.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조정 나온 거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돼. 그럼 그 종목도 듣고서 그래? 내가 더 조정 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뭔가 매력적이고 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근데 조정이 들어와. 그럴 때는 그래. 아유, 얼마나 더 가려고 네가 조정 주니?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아마 주가가 뻥뻥뻥뻥 잘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아까 테스나하고 차트 흐름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얘네들은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4% 5% 가면 얘네들은 10% 15%는 갈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 이제는 또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파운드리 얘기하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DB 하이텍인데, 자,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차트는 예쁜데 여기서 이렇게 죽일 때는 아주 성질났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 들어왔어요. 예쁘게 고점 만들고 조정 주고 치고 간다. 치고 가. 근데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좀 증설 계획만 나오면 얘 빵 갈 거예요. 근데 증설 계획이 없어. 회사가 보수적이라는 거죠. 내가 증설했는데 나중에 그거 커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냥 나 이것만 먹고 살을게. 이게 지금 DB 하이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크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차 전지가 왜 갔죠? 지금의 증설보다 2년 후에는 2배, 3배 증설 계획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데, DB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 흐름은 예쁘죠?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분명히 이제 나와가지고 뭐 국내 투자 이렇게 하고 고용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미국 투자 있죠? 오스틴 쪽 이거는 일단 한 2주 전에 거기에 그 공식적으로 지금 투자에 대해서 더 거의 클로징 단계고 삼성전자가 요구한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율만 남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그 근처에서 증설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용이 나와서 보다 더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한양 ENG예요. 그래서 한양 ENG 차트 한번 보면 얘도 여기서 고점 만들고 얘는 여기에 저점을 그동안 안 깼죠. 일단 60일 이평선 밑에서 방향성 없이 가는데 결국 이런 애들은 어때요? 한번 거래 빵 실어버리면 이런 60일 이평선 뿡 치고 가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투자, 오스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가장 수혜받고 또 직접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SK 하이닉스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형님이 삼성전자가 가줘야 돼. 결국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면 얘 가봐야 요 6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올라가. 근데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결국 뿡 치고 가게 되면 얘도 이까지 60일 이평선 뻥 치고 가고 이 매물대도 지금 보면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대가 이거는 뭐예요? 이만큼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 요런 데는 어때요?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자리로 딱 치고 올라가기는 좋지.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뭐 2, 3일 있다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얘 뻥 치고 나가면은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멋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늘 희망찬 이야기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시 후 6시면 또 공개 방송하죠. 여기서 못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